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의 포커스온 오무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4일 월요일 국내 증시 시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코스피 지수 2600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폭 그리고 외인이 소폭, 합쳐서 한 1,500억 가량이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기관만 매수세에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은 기관이 좀 끌어올렸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좀 머물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 코스닥 등락 종목수를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2600선을 잡은 것 가지고 보면은 좀 모자라다. 개파락 부분을 메꿔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2700 넘어가는 부분에서 돌파 영역에서 확실한 구간인 2700 돌파 영역에서 까지는 현금을 보유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주도 섹터를 보시게 되면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리튬. 2023년이죠. 작년에 2차 전지 섹터들 강하게 나왔었던 흐름은 리튬이었어요. 리튬, 양극재에 사용되는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상승을 이루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의 흐름이 차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요 이슈를 보시게 되면 제목을 제가 이 두 번째 제목은 변경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제 변경 나올 텐데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오늘은 좀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양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사진 많이 보셨던 분이세요.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금양 전 홍보이사 박순혁 작가라고 하는 분인데 이 배터리 아저씨 상당히 좀 알아보실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박순혁 작가 이 사람이 홍보이사를 맡았던 금양이라는 종목이 악재의 연속이 나왔습니다. 이 공시 자료를 봤을 때 악재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러니까 금양 같은 거 제가 이제 제발 매수하지 말라고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 종목 상담에 금양이 있었어요. 이 종목은 뒤도 보지 말고 손절 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상승에 있어서 동반 상승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악재 연속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있는 종목 상승하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진입은 하지 마셔라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걸러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악재 바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공시자료에 보시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대 주주 류광지 회장이 이제 블록딜에 나섰다. 이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올해 내년 그리고 2026년까지 예상 실적 99%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뻥튀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10배 뻥튀기를 한 거죠. 기존에 나왔던 실적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자료를 확인하시면은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 텐데 99%가 하향 조정했어요.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올해부터 2026년까지 99% 하향 조정. 이거는 대놓고 의도적으로 뻥튀기 했다라는 얘기죠. 몽골 광산을 인수를 하면서 몽골 리튬 광산을 인수를 하면서 실적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요. 몽골이에요. 몽골은 리튬을 채취를 하더라도 리튬 광산에서 금속을 채취를 하더라도 이걸 어디다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국내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 수송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통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로 갖고 올 수 있을까요? 몽골? 못 가져옵니다. 리튬 하겠다고 이 운송을 배로 해야 되는데 이 배로 운송하는 철도를 또 해야 되는데 리튬에 대해서 리튬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중국 영토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 영토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리튬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 있다. 리튬의 반출을 중국에 진입했다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몽골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매우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 너네들이 돈 벌어주는데 우리 길을 빌려줘야 돼? 굳이 우리 길을 빌려줘야 돼? 싫어. 그러면서 중국에서 헐값에 리튬을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몽골에서 생산된 금속들은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항공으로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리튬을 아무리 리튬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항공을 통해서 옮겨봐야 얼마만큼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셨을까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몽골에서 생산되는 리튬은 중국의 헐값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아 떨어졌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공시 자료였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결정이 이제 공시가 나왔었는데, 유상증자 방식 중에는 이제 크게는 이제 2가지에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최악입니다.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겠다. 우리 돈 없으니까 주주들한테 우리 주식 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할 테니까 우리 주식을 사가. 우리 주식을 사는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공모할 거야. 다른 주주들 참여시킬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양아치 같은 방식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주주들 안 받으면 실권주 일반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더 싸게 일반한테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양아치 같은 유상증자 방식이다. 이런 기업을 이분이 이렇게 홍보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류광지 회장 유상증자를 위해서 이제 블록들이 나왔습니다. 800억 원. 즉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주주 배정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기존에 갖고 있던 걸 팔아서 돌려막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을 팔고 이거를 다시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주식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시중보다 더 싸게. 그게 뭡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관련해서 지금 발표된 공시도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99%가 쪼그라들었는데 예상 실적이 99%가 쪼그라들었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종목은 진입하지 마셔라 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감 2차 전지 상승세라는 얘기예요. 보시는 사진은 일론 머스크. 참 괴짜예요. 이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이날 이제 로보택시에 대해서 시제품 및 예약 플랫폼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FSD 기술력을 이제 과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FSD 기술력을 과시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자신감을 드러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월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테슬라 AI 및 FSD 1조 달러 규모를 가져다 줄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FSD
로보택시 기대감. 미국에서는 로보택시가 벌써 이제 상용화가 됐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이제 테슬라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을 하회한 수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맞았는데 이 테슬라 차량 인도수에 대한 하락 부분, 주가의 하락 부분을 얼마만큼 만회할 수 있을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이 변동폭을 좀 집중을 해서 개별주의 장세로 테마주의 섹터에 대한 장세가 나왔을 때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양은 좀 버려줬으면 제발 금양 같은 종목은 들어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금양은 좀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슈 마치도록 하겠고요. 미국 증시 주요 일정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연설 말고는 볼 게 없다. 보먼 이사, 카시카리 총재 연설밖에 없다. 그런데 이 두 인물들이 매파기 때문에 매파거든요. 금리 인하 좀 섣부르다. 카시카리 총재는 약간 이제 비둘기로 좀 돌아선 스탠스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먼 이사는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돌발적인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 좀 아침에 일어나서 좀 챙겨보고 이 부분에 이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만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황 전략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미 증시의 영향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3일째죠. 여전히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미국 증시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2600선은 이제 개파락 부분은 메꿔주면서 한 5분 응선, 4분 응선에서 5분 응선은 좀 넘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덜 났어요. 그리고 내일 증시의 시황 전략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 코스피 지수 2700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 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2700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저는 이 시장의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 추세를 돌리는 부분을 2700포인트라고 봤어요. 27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슈에 따른 개별주 또는 개별 섹터들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핸들 짧게 잡고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 짧게 단타 혹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국내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